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필리핀 최대 축제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응급 승인이 결정되면 최우선으로 접종을 하여 필리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로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대통령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가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방접종을 받고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기관관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갖고 저녁 늦게 대국민 연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내년 3월 또는 4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목록에 있는 시노박, 가말라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및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덜 저온 보관 온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파이자 바이오텍의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의 저장을 요구하지만 필리핀은 현재 저장고가 없으나 파이자 바이오텍의 백신 회사가 저장 시설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백신 접종에 있어 6천만에서 7천만 명에 이른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6천만 명에 대한 접종 비용으로 732억 페소가 필요하며 추가로 주사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132억 페소를 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세 곳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조업체가 필리핀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가윤리검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르게르 보건부 차관은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클로바가 윤리검토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시노백은 이미 국가의 전문가 패널 승인을 받았으며 FDA 승인을 진행하기 전 단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의료진 176만 2,994명이 1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백신 접종 가능 인원이 2,50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1순위는 의료진, 2순위는 가난한 노인 378만 9,874명이며 3순위는 나머지 노인인 567만 8,5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순위는 가난한 국민 1,291만 1,193명이고 5순위는 제복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서 등 공무원이 52만 5,5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500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필리핀 국민의 22.8%에 해당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휴가철에 새로운 봉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엄격한 방역 조치를 재개하겠다는 보도가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해리 로크 대변인이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모든 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뉴스나 정보를 믿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발렌주엘라 시는 12월 19일부터 1월 1일까지 도시가 봉쇄된다는 소문에 대해 가짜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백신이 출시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입국을 원하는 필리핀 시민의 약혼자에 대한 국가의 여행 제한을 더욱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호소함에 따라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여행 금지 완화 가능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이용 가능성과 연관시켰기 때문에 관련 단체의 인내심을 요청했습니다. 로코 대변인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으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영토를 다시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출시를 기다리자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과 국립수사국의 합동작전으로 지난 수요일 오후 적절한 비자 없이 일하는 332명의 외국인을 체포했습니다. 모렌테 이민국장에 따르면 딸락에 있는 작업장에 대해 최소한 200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조사와 확인을 통해 즉시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과 NBI는 중국인 323명, 말레이시아인 8명, 인도네시아인 1명과 함께 컴퓨터,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장치를 압수했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이들은 온라인 도박, 인터넷 사기 및 사이버 범죄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민국 직원들은 틱톡을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 모렌테 국장은 틱톡에 공식 유니폼을 입고 춤, 노래 및 기타 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렌테 국장은 이민국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비디오를 게시하면 이민국의 평판이 훼손되고 기관 직원, 특히 입국심사에 배정된 최전선 출입국 관리관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렌테는 또한 직장에서 그러한 비디오를 찍음으로써 이민국 직원이 근무 중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상설 지침과 이민국의 소셜미디어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현금 통행료 지불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12월 4일 SMC 티플렉스 코퍼레이션, 메트로 패시픽 톨레이 코퍼레이션, NLX 코퍼레이션 등 시스템 상호 운영성 테스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경제 회복에 따라 다양한 유료도로 이용에 있어 운전자가 빠르고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행료 상호 운용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통행료 규제위원회를 통해 교통부에 의해 진행 중인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45대의 차량이 참가하며 14일 동안 수행되어 5일 동안 비교 후 시스템의 성능 지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2개의 스티커와 2개의 계정으로 운행되는 통행료 무현금 제도는 내년에 1개의 스티커와 1개의 계정으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지 상호 통합을 먼저 하고 시행했으면 이런 부작용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참 답답한 정책입니다. 한편 메트로 패시픽 톨레이 코퍼레이션은 월요일에 발렌주엘라시 가찰란 시장에게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RFID 시스템 구현 문제에 대해 북부 유료도로 회사의 사업 허가를 제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찰리안 시장은 NLX 코퍼레이션 실행 계획을 제출하는데 24시간 비즈니스 허가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72시간 내에 해결책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NLX 코퍼레이션은 15일 이내에 지방정부에 실행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가찰리안 시장은 공익이 위험할 경우 일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료 도로는 운영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무현금 통행료 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쇼비티 필리핀 소속의 SB19이 미국의 음악 차트 빌보드가 지난주 2020년 탑 소셜 50 아티스트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SB19는 2020년 빌보드의 소셜 아티스트 탑 10의 유일한 동남아시아 그룹으로 선정됐습니다. 빌보드의 소셜 50 목록은 소셜미디어, 유튜브 및 스트리밍 사이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순위를 선정합니다. SB19는 2018년 데뷔해 히트곡 고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쇼비티 필리핀이 데뷔시킨 그룹입니다. 지난주 이미 전달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발표되어 전달해드립니다. 필리핀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140만 가사 도우미 중 80% 이상이 사회보장제도, 필리핀 관광보험공사, 주택개발 뮤추얼 펀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사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57%는 교통비 24%, 무이자 대출 22%, 유급병가 8%, 유급휴가 9%, 생일선물 45% 및 개인물품 44% 등 다른 복지 혜택을 고용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공식 근로자로 분류되는 가사 노동자는 SSS, PLS 및 빠기빅에 등록해야 하며 매주 24시간 휴식과 함께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용주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여행 계획을 보류한 필리핀 국민들에게 대화형 가상 투어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관광지의 풍경과 소리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상 투어는 필리핀의 7,641개 섬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역사적인 도시, 매혹적인 일몰,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이 있는
그림처럼 완벽한 해변 또는 놀라운 산의 전망을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관광부가 말했습니다. 게임화된 온라인 투어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이번 달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오, 오후 2시, 오후 4시 일정으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개됩니다. 중부 비사야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검역 제한 및 국경 폐쇄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 수입이 7억 1,300만 달러 약 355억 페소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2020년 첫 3개월 동안 중부 비사야는 2억 4,900만 달러 약 125억 페소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3월 이후 엄격한 검역 조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최소 4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중부 비사야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2018년 360만 명에 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 중부 비사야를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 관광객이 16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76만 2,583명, 일본 54만 8,627명, 미국 27만 5,161명 순이었습니다. 세부는 지난 8월부터 국내 관광을 재개했지만 실제 관광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닐라 시는 퀴리노 에베뉴에서 타프트 에베뉴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으면 마닐라 시의 디지털 교통 신호에 적발될 수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모레노 시장이 밝혔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비접촉 단속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 위반자가 항상 단속되며 식별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시 조례에 따르면 보행자 차선 위반 및 과속동은 첫 번째 위반자는 2,000페소, 두 번째는 3,000페소, 세 번째는 4,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난폭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미등록 차량 등은 첫 번째 위반 시 3,000페소, 두 번째 4,000페소, 세 번째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닐라시는 도로에서 운전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기오시는 12월 25일과 12월 31일 이틀 동안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로 바기오시 최초로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시 관광 관계자는 전통적인 불꽃놀이 대신 드론 라이트쇼를 통해 유행하는 전염병 속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일간 행사에 다양한 색상, 모양 및 형성을 방출하는 약 5,000개의 드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도시 관계자는 이번 드론 라이트쇼는 마갈랑 시장의 절친한 친구가 후원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1m의 등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거리 두기를 위한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막대기는 위반자에 대해 체벌을 가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안효 내무부 장관은 일요일에 등나무 막대기는 물리적 거리를 측정하고 위반자를 때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ECQ 기간 동안 처음으로 등나무 막대기를 사용한 발렌지알라 시는 물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막대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쾌전시는 주거지에서 외출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5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쾌전시에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은 회사 아이디, 학교 아이디 또는 정부 발급 아이디가 있으면 외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허가 연령보다 적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골프 클럽들은 기관간 태스크포스와 필리핀 국립골프협회의 안전 지침 승인을 받는 수일 내에 라커룸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으로 아얄라 그린필드 골프장은 최초로 라커룸을 개장하는 골프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승인된 지침에 따르면 사물함에 한 번에 4명의 회원 또는 게스트만 허용되며 세면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 수건과 세면 도구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물함의 폐쇄로 인해 일부 골퍼들이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의 문제로 인해 여성 골퍼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차드 골프장과 산타헬레나 리베라 골프장은 7일부터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카티에서 지난주 토요일
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일라 에베뉴를 따라 길프얏 코너에 위치한 컬럼 빌딩 1층 뉴 몬베이 인도 식당에서 오전 9시 50분경 폭발이 발생했으며 폭발로 인해 식당의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은 누출된 LPG 탱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방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요리사가 실수로 LPG 탱크의 밸브를 열어놓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요리를 위해 숯에 불을 붙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맥도날드 매장이 빰빵과 산페르난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캐피탈타운에 위치한 2층 매장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자랑하는 필리핀 최대 규모입니다. 12월 7일 개장한 매장은 현대적인 맥카페, 주차장, 맥도팍이 있으며 셀프 주문 키오스크, 회의실 및 전용 파티 공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2월 7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74명이 증가해 총 44만 1399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608명이 검사를 받아 758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4.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8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572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94%였으며 80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40만 8,702명으로 92.6%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187명, 리잘 96명, 빰빵가 80명, 쾌존시 69명, 파식시 59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08페소를 기록했습니다. 7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와 같은 1082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2.54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12월 1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필리핀에서 쌍둥이 자리 유성우를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둡고 구름이 없는 하늘 활동이 최고조인 자정 직후에 유성 또는 떨어지는 별 시간당 평균 40개 이상의 유성우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비사야와 루존 일부 지역에서 동쪽이나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9분, 일몰은 5시 27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